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주차 수요 예측 AI 경진대회를 참여하게 된 팀이고요. 발표. 먼저 저희는 데이콘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다른, 자연어 처리나 다른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희 같은 이제 비전공자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하려면 데이터 전처리를 좀 확실하게 잡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한번 데이콘 대회에 참여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좀 확실하게 학습을 해서 모델링도 연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데이콘 대회에 다시 한번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무래도 실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전에는 도메인 지식을 잘 사용을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도메인 지식을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거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예측 모델별 성능을 비교를 해서 데이터에 따라서 적절한 모델링 사용하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목차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를 먼저 하고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한 다음에 성능 비교를 하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과 해석하는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아무래도 데이컨 대회에 참여한 거다 보니까 코드 리뷰 형식으로 될 거라는 거를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를 하는 건데요. 그냥 아주 처음에 시작하면 아주 기본적으로 널값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에서 널값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저희가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임대료 이런 걸 보면 널값이 아니라 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하이픈으로 돼 있는 게 있어서 이런 거를 널값으로 바꾸고 타입도 이렇게 바꿔주게 되었고요. 이제 널값이 있는 변수들을 하나하나 탐색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보면 널값이 어디에 있는지 유형별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격 유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널값이 있는 것들이 전체로 봤을 때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한번 저희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는데 트레인 데이터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랑 임대료에 거의 데이터가 없고 거의 다 비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참고를 해서 데이터를 바꾸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냥 비어있는 거 0으로 바꾸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테스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비어있는 유형들이 임대보증금 임대료 보시면 진짜 거의 다 값이 비어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얘네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비어있는 거를 다 0으로 채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10분 거리 내 지하철 수, 버스 정류장 수, 얘네는 값이 없다는 거는 그냥 진짜 없다는 소리니까 이것도 말 그대로 0으로 다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 유형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자격 유형에 널값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얘는 저희가 이제 단지 코드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같은 단지 코드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니까 C241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격 유형이 다 A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A로 바꿔주게 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 자격 유형, 두 번째 단지 코드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임대보증금 임대료에 따라서 있으면 C, 없으면 D라는 거를 이렇게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임대보증금이 있어서 C로 바꿔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복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았는데 저희가 보면 이게 거의 다 중복값이 엄청나게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서 이걸 이제 크기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중복값은 다 제거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단지 코드 하나를 살펴보실 건데 이제 유일한 값을 가지는 변수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코드를 기준으로 그룹으로 묶어보니까 이게 하나의 단지 코드에 같은 유형이 몇 개나 있냐, 하나의 단지 코드에 속하는 유형이 몇 개나 있냐 이거를 저희가 숫자로 표현을 한 건데 이제 이게 합계를 내보니까 저희가 행이 423개였거든요. 그래서 합계해서 423으로 그대로 나오면 이제 하나의 단지 코드 안에 값이 하나씩밖에 안 들어있다는 소리인데 이제 이거보다 더 크다는 거는 그거보다 2개 이상의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23으로 그대로 나오는 애들은 이제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거는 또 변수로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먼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단지 코드별 집계를 할 건데 아까 423이었던 하나의 값만 존재하는 변수들은 저희가 그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다 집어넣어 주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깔끔해진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 이상의 값이 존재하는 변수들을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 함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세 개의 변수가 들어가고, 이제 데이터 하나에 집어넣은 데이터 안에서 단지 코드별로 묶어서, 그리고 이제 변수의 컬럼과 밸류를 새로운 열로 만들게 되고, 속하는 건 1, 아닌 건 아닌 건 0으로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함수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둘 이상의 값이 존재하는 변수들을 다 처리를 해줄 거고요. 그래서 임대 건물 구분을 이제 여기서부터 도메인 직원이 슬슬 필요가 한데, 이제 아파트와 상가가 있잖아요. 이제 주상복합인 경우에 주차 수요가 아무래도 주거밖에 없는 것보다는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열을 추가하면서 주상복합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있었던 데이터를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어디에 속하는지 1이나 0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 상가랑 아파트가 다 1이면 이제 주상복합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주거밖에 없다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공급 유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값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묶어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유형끼리, 뭐 공공임대는 공공임대끼리, 뭐 장기전세, 국민임대 이거 합치고 이렇게 다 각각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합쳐줘서 이렇게 함수에다 처리를 하게 되니까 훨씬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레인이랑 테스트 데이터 각각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게 골치 아픈 게, 아까 보시면 자격 유형이 알파벳으로 막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 공급 유형별로 이게 어떤 자격 유형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도메인 지식이 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설명을 보시면 좀 어떤 자격 유형이 좀 많으면 등록 차량 수가 적을 것이라는 예측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자격 유형별로 또 소득 수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격 유형별로 소득 수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소득 수준이 좀 적으면 뭐 그만큼 뭐 주차 수요가 좀 적을 수도 있겠다. 소득 수준이 좀 높으면 높을 수도 있겠다. 이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임대보증금이랑 임대료 얘네를 변수로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인이랑 테스트 데이터를 한 번에 묶어주게 되었고, 묶어주게 되면 이제 A부터 O까지 이렇게 작용 유형이 엄청나게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용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 보니까 이렇게 13개, 15개 이렇게나 많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BFO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레이너만 있고 테스트에 없는 게 있는데, 얘네를 이제 저희가 따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B 같은 경우를 보면 얘네가 지금 국민임대랑 장기전세 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로 국민임대랑 장기전세가 어떤 작용 유형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A에 거의 다 쏠려 있고 나머지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도메인 지식을 이용해서 실제로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에 어떤 작용 유형이 있는지를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이게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게 좀 일반적으로 제일 많고, 나머지는 좀 조건부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수 제일 많은 A가 요 일반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으로 영구임대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이제 C랑 I가 좀 많기는 한데 이게 종류가 다양해가지고 뭐가 뭐다라고 확실하게 저희가 결정을 못 내리겠어서 이거는 확실하게 어떻게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A 유형에 거의 쏠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일반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행복주택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자격 유형이 이렇게 6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 6개가 한번 저희가 행복주택 실제로 자격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6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개 항목이랑 그대로 매핑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게 어떤 건지를 저희가 이게 마음대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격 유형이 전체 데이터에 이 자격 유형인 것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 자격 유형인 것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행복주택밖에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이 자격 유형인 것들만 따로 묶어서 행복주택 공급 대상으로 따로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처리가 안 된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A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전부 다 확인을 해보니까 보통 하나의 자격 유형에 이거 공급 유형이 하나 혹은 두 개? 이 정도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뭐 두 개 있어도 거의 한쪽에 다 쏠려 있고 거의 하나, 하나, 둘 이 정도밖에 없어서 이제 대부분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는 그 한쪽으로 다 치환을 해줬고 하나밖에 없는 거는 이제 그대로 넣어서 이렇게 또 한 번씩 묶어주었습니다. 비슷한 것끼리.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급대상, 영구임대 공급대상 이렇게 또 한 번씩 묶어줘가지고 이렇게 훨씬 깔끔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열 몇 개나 되는 그거에서 훨씬 깔끔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아까처럼 트레이닝이랑 테스트 데이터 각각 이렇게 함수로 처리를 해주었고 얘네들을 이제 전부 다 합해가지고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쉐이프를 찍어보니까 이게 처음에 아까 중복값 제거했을 때 나왔던 모양이랑 똑같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각각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요놈이 한글로 돼 있죠. 나머지는 다 숫자로 돼 있어서 처리가 가능한데 얘만 한글로 돼 있습니다. 트레인도 그렇고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지역만 한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맵핑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뉴머레이터 함수로 인덱스랑 로케이션 같이 뽑아가지고 로케이션별로 인덱스로 다 매핑을 해줘서 지역별로 다 이게 숫자로 바뀔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줬고요.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 각각 다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여기까지 전 처리를 마치고 이게 모델링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모델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4가지 모델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번에 새로 사용하게 된 캡부스트 모델링이고요. 그리고 이제 랜덤 포레스트 저희한테 아주 익숙한 그런 모델인데요. 랜덤 포레스트 학습을 사용하고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나오는 이넷이랑 이넷 라쏘 얘네랑 같이 양상별 모델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XG 부스트 스태킹 이것까지 사용을 해가지고 총 4가지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원래 이거를 사용할 때 이제 각각 나오게 되는 액큐러시 값이랑 라스 값을 이용해가지고 오렌지 3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뭐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그게 오류가 나가지고 이거 너무 이거에 시간을 너무 오래 뺏기고 있을 수는 없어서 일단은 데이콘에 올려보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콘에 다 올리게 되었고 여기 보시면 좀 XG 부스트랑 이거 라쏘로 이용한 것들은 점수가 너무 이상하게 나왔는데 이제 랜덤 포레스트, 캡 부스트 얘네가 그나마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특히 캡부스트가 점수가 제일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모델링을 한 것들을 가지고 전처리를 한 거 가지고 여러 모델을 써보면서 어떤 게 점수가 괜찮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성능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좋은 모델이라고 어느 데이터나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됐고 실제로 데이터 전처리를 할 때 여러 모델을 비교해 가면서 그때그때 데이터에 맞는 모델을 사용하는 게 제일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숫자로만 보면 불편하니까 그냥 대충 그래프로 만들어 봤는데 이게 낮으면 낮아질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캡부스트가 좀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게 나오고 그나마 랜덤 포레스트 정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좀 얻게 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말 그대로 모델 성능 비교시 캡부스트가 가장 좋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렌지 3로 이제 라스 값이랑 애큐러시 값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좀 학습이 부족해가지고 좀 오류가 너무 많이 나는 거를 잡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데이콘에 데이터를 올리게 되어서 그 점수 나온 걸 가지고 그래프를 구현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 수요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모델을 찾아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주차장을 찾는 사람에게 서비스로 구현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사용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렇게 저희는 데이콘 대회에 다시 한번 참여함으로써 그 데이터 전처리에 조금 더 심화 과정을 하고, 좀 더 심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실제 도메인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그 전에 못했던 모델 성능 비교를 통해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은지, 이런 거를 좀 비교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하게 되면서 확실히 좀 전처리와 모델링에 있어서는
한 단계 좀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저희가 한 것은 여기까지고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발표해주신 가연님을 포함해서 이 3팀은 정말 끝까지 완주해 주신 거에 먼저 감사드려요. 왜냐면 정말 많이 힘들어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뭐그 재환 씨뿐만 아니라 팀원들이 다 한 번씩 일단은 완주를 목표로 철저하게 일단은 목표치를 좀 낮추면서 데이터 분석 쪽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특화된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쭉 하셨던 게 굉장히 왜냐면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가보면 아파트가 28층이에요. 신규 아파트 이제 신도시 같은 근데 난리예요. 무슨 강남이나 압구정동에 그것처럼 더블 파킹에 트리플 파킹에 왜냐면 28층이나 되는데 0.5 한 대를 안 준다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게 왜냐면 처음부터 이게 설계를 잘했잖아요. 주차 도로 문제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데이터 분석이나 어떻게든 코드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기본적인 기본을 일단 설계 목적은 달성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실제로 1기에서 간 분처럼 지금 여기 또 다 나이대가 어리시니까 그 공공 인턴이나 실제로 취업 연계되는 데가 이제 나와요. 실제로 간 친구들이 또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고 그래도 어찌됐든 기본기가 있으시니까 이제 더 나은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고비는 넘기신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봤다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점수도 지금 보면은 수집 전처리, 모델링, 뭐 다행히 데이터니까 수집이 보니까 이 부분은 다른 걸 만약 하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전처리를 할까 좀 연구를 많이 하시면 될 것 같고 모델링이나 성능 비교도 충분히 2개 이상, 뭐 4개 정도 하셨고 이제 문제는 좀 아쉬운 건 결과 해석 부분에서 이제 어떤 데이터 시각화나 어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주차 수요하고 이런 직관적인 어떤 서비스 구현하기 서비스라고 해서 뭐가 다 플로터로 나오나 이게 아니에요. 기획이라도 어떻게 그림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도식만 아까 전에 보면 서비스 블루프린트처럼 그것만 나와도 사람들 이해가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러한 왜냐면 이건 진짜 실생활에 더 밀접한 주제니까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기 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고민을 더 해보시면 남은 기간 동안 한번 버리지 마시고 조금씩 이제 공부도 또 하시면 플로터도 조금씩 더 하시고 기업 연계하시면서 요거 한번 조금 요거 하면서부터 이런 게 나왔네 같은 그 부분에서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도 첫 번째 공부 잘 넘기셨고 해봤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까지 끝까지 완주하셔서 감사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저도 코멘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데이터 분석의 약간 정석적인 약간 그런 심화 과정을 잘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보면은 전처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전처리가 중요하고 전처리 된 데이터를 가지고 또 모델링하고 또 전처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델링을 하면서 다시 전처리 좀 들어가기도 하고 예, 그런 과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해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뽑아내기 위한 그런 다양한 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이제 또 알게 되셨던 거고요. 그래서 도메인 지식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 통찰력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인문학적인 것도 많이 필요하고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술적인 영역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부가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구나 라는 어떤 데이터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로젝트 진행하기 전보다 지금 보면은 어떤 데이터의 수집이라든가 정제와 관련된 그런 아이디어 또는 경험이 쌓이신 거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제가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데이콘 하면서도 그 점수가 스코어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되게 재미를 느낀 부분도 있었던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성취가 아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와 이제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마
이 3팀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자체를 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기업 연계 같은 데 가서 조금 더 뭔가 방향성에 대해서 이 데이터 분석가 있잖아요. 데이터 분석가는 약간 마케팅이라든가 인문학, 현업 베이스로 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간다고 치면 그런 쪽 길과 그 다음에 약간 엔지니어 베이스의 데이터 분석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옆에서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방향성에 맞게 좀 더 다양한 그런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그 분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 약간 정석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